작업자가 트럭에서 갖가지 물건들을 정리 중인데요. 과연 뭘 하려는 걸까요? 욕실 철거하러 왔습니다. 욕실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하느라고 욕실 이제 다 뜯고 다시 이제 새로 이제 타일 붙이고. 작업자 둘이 쉬지도 않고 연신 짐을 내리고 있는데요. 쌀가마니 같은 포대를 한참 내리더니 이번엔 벽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밀차에 한가득 짐을 실었는데요. 그 양이 정말로 상당합니다. 자재가 굉장히 많네요. 네. 타일 붙이는 부자재까지 네. 저희가 같이 다 가져옵니다. 아, 그것까지 다. 네. 작업하는 공간은 진짜 조금이에요.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해요. 리모델링 작업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 둘이 끌어도 만만치 않은 무게의 짐을 사람 키높이만큼 쌓아 리모델링 장소까지 옮기는데요. 보기에도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욕실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입주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그동안 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니까 그걸 이제 편하게 깔아놓고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뜯어내고. 작업 시작 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 마스크도 범상치 않네요. 이거 써야 네. 완전 좀 돈맛이니까. 이제 본격적인 욕실 철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제일 먼저 욕실 벽에 달려있는 각종 부착물부터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엔 세면대와 변기 등을 철거하는데요. 일일이 망치로 부수거나 연마기로 잘게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 양이 굉장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분밖에 안 됐는데 작업자의 온 몸엔 흡사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우연 먼지들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이제 작업 시작했는데 머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변기 부수는 작업은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어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기를 모두 떼어낸 후 수도의 배관 부분을 꼼꼼히 막는 작업자. 되게 막아놓으셨어요? 이면 좀 떨어져서 막히면 또 안 되니까. 통째로 뜯어서 철거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부수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도 깨는 거 보셨잖아요. 부피를 줄이려고 다 깨서 잘게 자르고 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기들을 다 떼어낸 후엔 천장 철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욕실 철거 작업은 위부터 아래로 천장, 벽, 바닥 순서로 이어집니다. 천장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저 기다란 막대는 뭘까요? 제낄 때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 피부로 가운데끼리 좀 힘든 거 그러면 이제 배에서 뽑는 거죠 이거. 다음은 욕실 벽 철거 작업인데요. 신기하게 못보비로 틈을 벌려 끌어당기자 거대한 벽 하나가 통째로 떨어집니다. UBR이라는 거예요. UBR 욕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벽에다가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동상 좀 편해서 건설사들이 이걸 많이 써요. 처음에 짓을 때. 지금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예전에 집 것들은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번엔 욕실 철거 작업 중 가장 힘이 많이 든다는 바닥 철거입니다. 바닥 타일은 벽에 붙인 타일보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요. 연마기로 일일이 타일을 잘라줘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먼지가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타일을 자르다 보면 어느새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욕실 안이 먼지로 가득 차기 때문에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숨쉬기는 물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네요. 아 근데 진짜 마스크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아 마스크 생명이죠. 예. 타일을 걷어내고 난 후엔 콘크리트 바닥이 나오는데요. 단단한 콘크리트를 깨기 위해선 드릴 작업이 필수라고 합니다. 먼지도 먼지인데 피가 진짜 너무 아파요. 뭐, 조그만 소리 잘 못 들어요, 저도. 하도 시끄럽게 일을 해서 소리가 이렇게 좀 넓은 공간 같으면 펴져나가는데 이 안에서 맴도니까. 바닥 철거는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 일일이 제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먼지와 소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번엔 수도 배관 설비 작업인데요. 그동안 거침없이 진행해오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배관이 찌그러지지 않아야 되고요. 수도 계량기에서 물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욕실 전체 물 쓰는 거? 네. 수도 배관을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바닥 철거 작업은 처음 타일을 떼어내는 것부터 콘크리트를 부수고 청소하는 것까지 체력 소모가 많은 참으로 힘든 작업입니다. 고마워. 쉽지 않은 관계인데 어떻게 또 안 닮았나요? 부자지간이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닮았네요. 뭐든지 자기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뭐 하루 나와서 그냥 일당 벌고 그냥 때운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식이라 좀 걸리긴 해요. 뭐가 걸리시는데? 아무래도 내 자식이 먼지 먹고 힘든 일 하는 거 그쵸. 좋아할 부모는 없죠 또. 요걸로 시작해서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총괄 쪽으로 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찰싹 붙어 다니려고요. 큰일인데. 이번엔 작업자가 다음 작업을 위해 시멘트를 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멘트에 섞는 하얀 가루는 뭔가요? 점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세면만 이렇게 했을 때 크랙이가요. 이제 그거를 좀 잡아주려고 이제 섞는 거예요. 욕실 벽의 빈 부분은 즉석에서 벽돌 사이즈를 맞춰 자른 후 차곡차곡 쌓아올려 틈을 메워주는데요. 그 다음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반죽을 발라줍니다. 뻑뻑한 반죽을 바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면을 다 바르고 나면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방수액이에요. 방수액이요? 네, 물에다가 희석해가지고 이제 세면이랑 모래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방수할 때 방수액을 안 타면요, 그냥 세면이 물을 다 빨아들여서 밑에 집으로 물이 새요. 이번 작업은 욕실에서 제일 중요한 바닥 방수 작업인데요. 시멘트 반죽에 방수액을 넣어 바닥에 뿌려주는데 반죽이 굉장히 묽은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세면이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그 위로 이제 온 물만 남아서 증발되고 방수액하고 세면은 가라앉아서 이제 그게 이제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도 더 잘 스며들게 하려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되면 갈라져요 또. 이게.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 방수 작업을 한 뒤 하루 정도 굳혀줘야 한다는군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작업자가 현장에 와 있는데요. 욕실 리모델링은 과정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가 작업을 맡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타일을 절단 작업하고 있습니다. 타일을 똑같은 면을 똑같이 잘라서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2일차. 오늘은 벽과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타일 뒷면에 시멘트 반죽을 발라 벽에 붙이는데요. 타일이 고르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선 망치로 톡톡 두드려가며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업자가 타일 사이에 십자 모양의 핀을 꼽습니다. 타일 면이 똑같이 오게끔 하는 게 이제 십자 부살이. 아, 그러니까 면을 맞추기 하기 위해서 꽂아놓는 거예요? 예. 십자 모양의 핀을 꽂아주어야 타일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타일 붙이는 작업이 꽤 까다로운데요. 일일이 물기를 빨아들여 금방 마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타일면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일 작업은 항상 정신없이 급하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번 작업은 욕조 설치인데요. 작업자가 신중하게 사이즈를 재고 있습니다. 욕조가 크니까 거기 벽에 거기 타일에 붙이는데 거기 치수만큼 여기를 재가지고 잘라야지. 집집마다 욕실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 측정이 중요합니다. 욕조가 들어갈 부분의 사이즈를 꼼꼼히 잰 후 욕조를 크기에 맞춰 절단합니다. 그런데 욕조 설치를 하다 말고 작업자가 바닥에 벽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욕조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으면 나중에 주저앉기 때문에 벽돌로 딱 맞춰놓고 해야 돼. 아, 무게중심 맞춰주는 예. 거예요? 욕조 밑에 벽돌로 보강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욕조가 주저앉아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 전에 보강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이제 욕조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그런데 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빼. 내려. 더 내려. 더 다 내려. 욕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작업자 얼굴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큰 거 같은데. 어? 사이에 커. 안 들어. 밑에 빼. 빼요? 어. 아니 깨. 뛰어 타일을. 욕조의 사이즈가 맞질 않아 애써 붙인 타일을 다시 띄는 작업자. 좁은 욕실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 작업은 항상 변수가 많은데요. 타일을 떼고 나서야 겨우 욕조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힘들죠 이게. 욕조도 있고 젠다이도 있고 해가지고 끼 넣기가 엄청 힘들죠. 마무리로 배수에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인하면 욕조 설치는 끝이 납니다. 욕조 설치 후엔 시멘트를 발라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마른 바닥에 물을 뿌려서 단단하게 다져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분명히 뚫린 거 없이 똑같이 이렇게 잡아놔야지 바닥 깔 때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타일 작업은 끝이 보이는데요. 시멘트와 물을 섞어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바닥 타일을 붙여줍니다. 바닥 타일을 붙일 때도 벽 타일 작업을 할 때와 같이 망치로 두드려 고르게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마무리는 줄눈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타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해야지 물이 안 들어가니까. 타일 작업이 끝난 후엔 다시 하루 정도 건조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럼 이번엔 세면대와 욕조를 만드는 욕실 자재 제작 공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면대도 하고 변기도 하고 수건거리도 하고 다 하죠. 오늘 그럼 마무리 짓는 거네요? 오늘은 그렇죠. 마감이죠. 이제 소비자가 오늘 구경하는 날. 작업자가 욕실 천장재부터 옮길 준비를 합니다. 기술이 필요해. 이렇게 한꺼번에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요. 조금. 겹치니까 그렇죠? 네. 천장재 한 장의 무게가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겹쳐드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 그리시는 거 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이제 조명 위치, 네. 그냥 환풍기 위치, 내가 이제 천장재 마감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림을 이제 간략적으로 그려놓고 욕실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한 천장재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대강이 나요. 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게 마감을 쳐야 되니까 위에 천장에 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화물들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천장과 천장재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는 배선 작업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잘못하면 튀어나온 못에 찔릴 수도 있어 파상풍 주사는 필수로 맞아야 한다는군요. 고된 작업이지만 항상 즐겁게 일한다는 작업자. 전기 배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 두 개가 안 들어오는데? 끝이 안 들어갔네. 아, 그럼 짠! 됐다. 빠졌어. 이게 체결을 잘 했는데 이게 빠져버렸네. 우리 천장은 이제 이게 마감이고요. 이제 조명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딱 끄면 이제 벽 쪽에서 이제 조명이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분위기 있는 조명 작업과 환기구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세면대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하부장부터 꼼꼼히 설치하고 수도를 연결해 세면대까지 올리면 하부장 세면대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필요한 것들 여비분들 뭐 놔두고 뭐 놔두고 싶은 거 놔두는 거요. 이제 욕실 리모델링 작업의 마지막입니다. 변기를 설치하고 수도 배관을 확인한 후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까지 체크하면 3일 동안 고생했던 리모델링 작업이 끝이 납니다. 20년 된 낡고 오래된 욕실이 새집처럼 변했는데요.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